데뷔 전부터 한번 돌아봐야죠. 저는 2000년에 SM에 들어와서요. 연습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2000년에 들어왔을 때 연습생이 몇 명 없었어요. 저랑 준수랑 재영이랑 이삭이 4명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저를 캐스팅 하셨던 캐스팅 누나가 제 얼굴을 보시고 카메라 테스트 할 때 환하게 한번 웃어줘. 보조개 드러나게 크게 한번 웃어줘. 그럼 너 그냥 뽑힐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스마일이란 팀을 만들어져서 노래 녹음도 끝났고, 정확히 2025년 8월 25일인가요? 데뷔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자켓 촬영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 찍고 그 다음에 데뷔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월드컵이 4강을 가게 되면서 미뤄지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팀이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돼서 그래, 내가 1년만 더 기다려보고 얘기가 없으면 나는 다른 회사를 가던가 아니면 군대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SM에서 슈퍼주니어의 원래 첫 번째 명칭은 SM 주니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NCT가 하고 있는, NCT가 본체가 있고 NCT 127, 뭐 NCT U, 뭐 NCT VC 이런 것처럼 멤버들이 계속 늘어나고 유닛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거의 시작을 사실 슈즈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SM 주니어로 팀이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저희가 데뷔 전에 SM 워크샵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저희가 사회도 보고 개인기도 하고 멤버들끼리 게임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수만 선생님께서 너네들이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하는지 정말 몰랐다. 오늘부로써 너네는 만능 제주꾼, 정말 대단하구나. 슈퍼다. 정말 슈퍼하다. 대단하다. 너희는 SM 주니어가 아니라 너희는 슈퍼 주니어다 라고 하면서, 그럴 바엔 SM 주니어가 난데 했는데 슈퍼 주니어다라고 하면서 슈퍼 주니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 준비를 하게 됐고요. 타이틀곡 녹음을 하고, 슈퍼주니어 05였었어요. 프로젝트 그룹이었었죠. 그러면서 1기 멤버들이었었고, 아시아 슈퍼스타의 등용문이다 라고 해서 뭐 연기자, DJ, 예능인, 뭐 배우, 뭐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입학과 졸업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그룹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야,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헤어지기 싫은데 이것만 하고 우린 헤어져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 초반 때 그 리얼리티 스키장 가서 막 촛불 켜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울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눈물이 엄청 많았을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무대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 소중했었고, 그리고 저는 예능을 많이 했잖아요. 예능을 많이 했고 MC를 하게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특 그래 진행 잘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2000년부터 연습생 시기를 갖고 난 다음에 인기가요 첫 무대가 끝났어요. 재밌었죠, 즐거웠죠, 행복했죠, 꿈을 이뤘죠. 근데 무대가 끝나고 나니까 노래 한 곡 하고 내려온 거였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그 다음에 약간 허전함, 공허함들이 사실 많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신 탁 대표님 영준이 형이 넌 이제 꿈을 이뤘구나. 앞으로 넌 뭘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인원 그룹에서 사실 노래 파트가 많은 것도 아니었었고 원래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연습생 시절 때 우리 연습생 친구들이랑 건반 앞에 앉아서 제가 막 코드 눌러주고 연주해주면 친구들 노래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 노래 만들어 볼까? 코드 잡으면 우리가 막 4명 5명 앉아있으면은 자 이거 주제니까 여기다가 자유롭게 뭐 노래해보자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주셨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형, 저 앞으로 오래오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무대 끝나고 내려와서 진짜 한참 온 다음에 어깨를 두드려주고 눈물을 막 훌쩍훌쩍하고 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짜 이야기했어요. 희한하죠,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영준이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너 그러면 나 믿고 한번 따라와줘. 너 그럼 예능 하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무슨 종이 하나를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나? 종이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TV 공중파랑 뭐 이렇게 뭐 우리는 채널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 적어 오셨어요. 저한테 이 종이를 딱 펼쳐주시더니 자, 너가 먹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예능을 하는데 너가 이걸로도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매니저 수업도 같이 해야 돼. 라고 진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슈퍼주니어의 매니저라면 어느 예능에 출연을 시킬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뭐 엑스맨 연애편지, 뭐 스펀지, 뭐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몇 시대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방송마다 나오는 시청률 그것도 다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슈즈 책받침이라든지 이렇게 파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PRCD라고 방송국에만 돌릴 수 있는 CD가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들고 저랑 그 영준이 형이랑 같이 방송국 갔어요. KBS 가가지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데뷔하게 된 뭐 슈퍼주니어 이특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형이랑 같이 PR을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PR을 돌고 몰랐죠. 멤버들도 모를걸?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방송국에 뭐 엠넷이라든지 제가 갔던 기억나는 곳이 MBC, KBS, 엠넷,
SBS 갔었나?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뭐 이번에 데뷔한 친구입니다. 야 인사해 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에 데뷔하게 된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랑 같이 이렇게 돌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영준이 형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 진짜 어렵게 잡아온 거니까 너 나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번 미션 너 나가면 잘했다는 얘기 들어야 된다. 작가들, PD들 나한테 다 전화와. 두 번째 미션 혹시나 자리가 비거나 그 사람들이 널 다시 불러야 된다. 세 번째 고정을 따면 더 좋은 일이다.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션 지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진짜 막 열심히 했었고 방송 녹화하는데 내 분량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엄청 불안해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은 저희 데뷔 초 때 첫 그 고정 프로그램이 도전 스타 골든벨이었었거든요. 저랑 신동이가 처음으로 같이 고정했던 프로그램이 처음이었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웃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하기도 했죠. 근데 오죽하면 다른 어떤 선배님 어떤 분이 야 그만 좀 해 조용히 해 이렇게까지 혼난 경우들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죽하면 팬들은 예능하는 걸 또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돌들이 예능 고정을 한다? 가서 어디 가서 망가지고 웃겨야 된다? 진짜 싫어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거든요. 특히나 나는 리더기 때문에 오빠 리더예요. 망가지지 마세요. 이미지 망가져요. 엄청 그랬었는데 나는 그래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났고 저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뭐 메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도 아니었었고 정말 일요일 아침 9시 방송 뭐 스타 운동회 뭐 이런 거부터 나가면서 아침 9시 거, 아침 10시 거, 그 다음에 토요일 방송, 토요일 뭐 아침 거,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 때 8시 거, 화요일 거, 그 다음 목요일 거, 금요일 거, 그렇게 몇 년을 돌면서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쵸? 진짜 힘들었어요. 나는 연애 편지도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때 가장 유명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연애 편지도 못 나가봤고 나가본 건 멤버들 나갈 때 같이 가서 춤춰주고 도와준 거 그렇게 한 번인가 두 번 도와줬고 엑스맨도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러만 나갔지. 내가 유일하게 한 번 나가볼 수 있었던 건 여걸식스라고 그때 한 번 유일하게 나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신인이다 보니까 그때 뭐 찾는 멤버들만 방송국에서 찾았었고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고 호동이 형을 만나게 됐는데 강호동 선배님이시죠. 너무 무서웠고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계속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제가 할게요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6개월이 지났을 때
호동 형님 매니저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 호동 형님이 잠깐 이특 씨 좀 만나자고. 저를요? 그러면서 그때 SBS 일산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되게 많이 키워주셨어요. 알려주시고. 예. 그러면서 전 스타킹 MC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 그냥 게스트였었고, 단발 게스트가 고정 게스트가 됐고, 고정 게스트인데 호동 형이 자꾸 옆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MC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막 러브파이터라든지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MC를 조금씩 보게 되면서, 예. 녹화 시간이 기본 12시간이었고요. 길어질 때는 막 18시간까지 했었고, 아침 10시까지 오세요 라고 해서 가면은 다음날 새벽 4시, 5시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강심장도 했었고, 그쵸? 우리 결혼했어요도 했었고, 그때는 우결을 해야 가장 핫한 스타들만 하는 거였거든요. 우결도 했었고, 노래가 좋다. 예. 그리고 뭐 황금사다리에서 뭐 대학교 가가지고 황금사다리인데 지석진 형님이랑 신영이랑 부명이랑 진짜 황금사다리 그 무거운 쇳덩이를 우리가 넷이 끼고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막 퀴즈도 풀기도 하고 라디오도 10시간 했었고. 예. 도전천국도 자주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예능들은 일요일 아침 10시, 뭐 일요일 아침 9시 이런 예능부터 전 시작을 했었죠. 예. 스친소도 그러면서 고정을 하게 된 거죠. 예. 예능이란 예능은 다 했고요. 라디오란 라디오는 다 나갔고요. 라디오란 라디오의 DJ는 우리 멤버들이 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촬영하다가 무조건 라디오를 갔어야 됐고, 라디오가 끝나면 해외 스케줄이 있으면은 녹음을 해야 됐고, 그게 끝나고 숙소에 돌아오면 새벽 3, 4시였었고, 근데 운동하러 가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운동하러 갔다가 숙소 들어오면 새벽 6시였었고, 그러면 30분 자고 또 스케줄을 나갔어야 됐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정규 앨범도 했었고, 유닛도 했었고, 예능도 했었고, 예. 맞아요. 전 교통방송도 했었어요. TBS도 했어서, 이특의 싱싱뮤직쇼, 오후 4시면은 TBS 그 지하철 통해서 나오는 그 방송도 했었어요. 저 진짜 다 했습니다. 예. 저를 좋아했던 팬들은 제가 그러는 걸 진짜 싫어했었어요. 팬레터 보면 10 중에 9은 오빠 제발 예능하지 말아주세요. 오빠의 이미지를 생각해주세요. 팀의 리더로서 품격을 유지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나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고 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슈퍼주니어가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다 나와서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틀면 다 나온다 그래서. 예능을 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능은 양날의 검이에요. 예능에 나와서 계속 섭외가 되려면 재밌어야 되고, 재밌으려면 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리수도 있었어야 됐고, 오버도 필요했고,
그리고 내가 멋있는 척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망가져야 더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능을 안 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연예인병에 걸려서 조금 더 멋있는 척하고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났었고 빨리 망가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능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웃길까? 내 원래 성격은 이게 아닌데, 억텐이라고 요새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억지 텐션으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숙소 들어오면 내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너무 지쳤었고, 저는 그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스케줄은 슈즈로서 무대를 하고 공연을 하고 투어를 도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삶의 낙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다면 예능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었다면 연기한다고 하면서 예능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사실 가끔 하긴 하거든요. 강추 드라이빙 스쿨 있죠. 강추 드라이빙 스쿨. 운전 그 정도로 못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운전을 못해야 방송에 나가니까 운전을 더 못하는 척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슈즈의 임무는 이특으로 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원래 유명했던 뭐 희철이나 다른 멤버들은 이미 슈즈 데뷔 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 덕후몰이의 시작은 사실 이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임무는 이특으로 했지만 결국엔 다른 멤버로 갈아탄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내가 예능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신비로운 이미지로 조금 멋있게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능을 통하면 조금 더 대중적인 이미지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덕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예. 예능을 안 하게 되면 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어떤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는 생기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게 된다. 예능 대신 연기를 했다면 발연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라도 시켰더라면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이 정도 지났는데 못했더라도 이만큼 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지기 싫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진행을 잘하고 싶어서 대본을 받으면 이걸 보고 눈을 감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숙소에 있을 때 희철이랑 같이 썼는데 문을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하는 문이었거든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본을 안 보고 내가 쫙 하는 걸 혼자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멘트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KBS에서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슈키라로 10년 동안 라디오를 해왔지만 사실 이 라디오의 비하인드도 뭐가 있었냐면 제가 미라클 무대가 끝나고 그날 목요일 정확히 기억이 나요. M 카운트다운이 끝난 날이었었는데 그때 끝나고 밤에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그때 라디오 PD님이 저한테 라디오 DJ를 시키고 싶다. 너 진짜 어릴 때부터 라디오 들은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너 시켜줄게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영준이 형이랑 저랑 그 별밤 그 당시 PD님 작가님들 그 팀이랑 홍대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M 카운트다운 생방송이 끝나고 그때 MC였었잖아요. 다 마무리 짓고 9시인가 10시에 홍대에서 만났어요. 저 매니저 형이랑 저랑 별밤팀 PD님 작가님들이랑 만나서 횟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 술을 안 마시니까 회 먹고 막 매운탕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 라디오 하고 싶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그때 옥주현 누나가 하고 계셨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럼 너 기다리면 너 라디오 DJ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팅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며칠 뒤에 바로 KBS에서 너 라디오 하고 싶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슈키라 전에가 그 G.O.D 데니 형님이 데키라라고 데니의 키스터 라디오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 라디오 고정이었었고 슈키라도 별밤도 라디오 고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뭐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미팅을 가졌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너 고정하는 거 보니까 너 라디오 DJ 하고 싶지? 네. 이번에 DJ 그 데니 형이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해. 들어가자. 해가지고 바로 라디오 DJ가 됐어요. 근데 너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 누구랑 하고 싶어? 누구랑 친해? 누가 말 잘해? 이렇게 막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냥 저 은혁이요. 은혁이 모를걸요? 그래서 은혁이요라고 해가지고 피디님은 처음부터 2DJ를 생각을 하셨던 거고 예. 그래서 저랑 은혁이가 슈키라 라디오 DJ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데뷔 초 때는 방송국 PR도 돌고 피디님 미팅도 같이 다 나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슈키라를 10년 동안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MBC에서는 뭐 10년 하면은 뭐 골든마우스 뭐 이런 거 해주시는데 슈키라로 뭐 콩 게시판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해외 팬들도 되게 유입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공을 많이 세워줬는데 상 하나 못 받은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려욱이는 뭐 받았겠지. 그 중간에 제가 군대 갔다가 잠깐 들어온 사이에 려욱이가 DJ를 하고 있었고 그쵸? 려욱이가 상을 받았죠. 그때 제가 그걸 대리수장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버티다 보니까 20년이 됐고요. 예. 야, 여기까지인가? 우리 끝난 건가? 그만해야 되나? 이제 다 왔나? 항상 생각할 때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쵸? 뭐가 이제 우리가 유로 대박이 나면서 돈돈 나왔는데 돈돈 노래 너무 센 거 아니야 했는데 쏘리쏘리가 또 대박이 나면서 해외로 가면서 막 아시아 막 유럽 쪽에서 플래시몹하고 난리가 나고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로 프랑스 단독 콘서트도 하고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도 하고요. 그리고 어, 라틴 차트에서도 1위도 하고요. 예. 정식 데뷔 없이 일본 부도칸 무대에 서서 매진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본에서 돔 투어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 많은 대규모 인원으로 우리가 처음 이뤄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길들이 역사의 현장이고 역사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해외가 슈즈가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KK 박스에서는 100주가 넘게 슈즈가 1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베이징 스타디움에서 막 성룡과 친구들 해가지고 막 공연한 것도 기억나고, 도쿄돔 처음 했을 때 그 무대 쫙 올라갈 때 그 파란 물결, 쿄세라돔 기억나고요. 후쿠오카 뭐 기억나고요. 다 기억납니다. 예. 인도네시아 그 오프닝 세레머니였었나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예. 그것도 했었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2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장이 없었더라면 수명이 짧았을 수 있을 텐데 한국의 코어 팬들이 받쳐주고 해외 엘프들이 계속해서 화력을 실어주다 보니까 20주년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실제로 봤을 때 가장 겸손했던 연예인이었나요, 제가? 감사합니다.